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서 잠시 뇌를 쉬게 하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깊게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몸에 장기들도 이완이 돼서 소화도 잘 되고요. 잠을 잘 자면 내장 지방이라든지 살도 빠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6시간보다 덜 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전해독의 박찬우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뭐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두통이 심하고 또 피부에 뭐가 나고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찌고 아프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현대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맞습니다. 웬만한 건강검진으로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오래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공해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각종 어떤 화학적인 그런 뷰티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침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스트레스도 있겠고요. 먹는 음식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가 활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원인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일단 해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해독이라는 것에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독이라는 게 꼭 뭐 한 가지를 먹어서 배출을 시키는 게 해독이 아닙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원래 몸이 하는 거예요. 원래 간이 하고 장이 하고 신장이 하고 면역세포가 하고 우리 몸이 원래 하던 일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살려주는 것을 저는 해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톡스라고도 하죠. 특정한 음식, 특정한 약, 이거 가지고 해독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경계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는 해독 주스도 해독이라는 이름을 쓰긴 쓰지만 그것도 해독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독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일 따름이고 이름이 좋아서 해독 주스라고 할 따름이에요.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하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해독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독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요. 제 스승인 이영진 원장님께도 많은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위산의 소독, 살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소장과 대장을 거치는데요. 이 소장이 6m나 됩니다. 육모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넓이에요. 대장은 1.5m 정도나 되고요. 넓이를 따지자면 테니스장 하나, 평수는 91평이나 됩니다. 왜 그렇게 넓을까요?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저장되고 흡수되는 곳이 아니라 유산균들,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살고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잘게 잘라서 단세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본인들이 이용을 하고 대사 산물을 내놓으면 그게 또 사람이 먹으면 항비만, 항당뇨 뭐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이를 주면 유익균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또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을 하는 거죠. 다 서로 돕고 사는 게 바로 이 우주고 자연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독을 일단 좀 하셔야 되고요. 장해독은 좋은 거 먹으면 됩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거 먹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면역세포가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 환경이 안 좋고 우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고 면역이 또 일정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병이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일단 해볼 거는 나의 장을 어떻게 해볼까 라는 고민.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나쁘지 않았냐라는 고민부터 하시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간 해독입니다. 장에서 들어온 것들이 혈액 속으로 갔다가 그게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간에서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해독이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독을 1단계 딱 했는데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마치 우리가 그 차를 시동만 걸어도 뒤에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기차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매연이 나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지 2단계가 또 잘 굴러가고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들인데요. 글루타치온을 비롯해서 설포라판도 있고요. 베타카로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채소 중심으로 넣어주면 얘가 또 알아서 간이 쌩쌩하게 또 굴러갑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면 일단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땀입니다. 땀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땀나는 운동을 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몸에 열을 좀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말씀 들으셨죠? 면역도 올라가고 기초대사량까지 올라가요. 체온 1도에 기초대사량이 1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살도 빠지죠.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족욕과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반신욕은 물에 몸을 100가지 정도 담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진 건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땀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적외선 사우나라고 해서 이렇게 집처럼 지어진 곳에 하셔도 되고요. 뭐 찜질방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셔서 너무 탈수 증상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온열 해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또 림프 해독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림프 해독. 마치 하수관 같은 곳인데요. 4대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가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백혈구와 만나서 해독을 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복부,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잘 풀어주면 좋습니다. 기왕이면 이 흐름 방향으로 또 풀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를 할 때도 가슴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또 복부를 할 때도 복부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아니면 톡톡톡톡 두들려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에 맺혀 있는 그런 림프들이 잘 순환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겠고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 안 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슨 운동 하세요? 라고 하면 다들 뭐 숨쉬기 운동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강의한다고 가쁘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얕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잠시는 괜찮은데 깊은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4, 7, 8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4초 동안 들이키세요, 코로. 그리고 7초 동안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8초 동안 내뱉습니다. 입으로요. 네,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몸에 이완이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벌기 바쁘고 외부의 자극 다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 잔다 그러면 이거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자는 건 쉽지 않아요. 자는 거는 댁에 가셔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점심 먹고 잠깐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서 잠시 뇌를 쉬게 하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깊게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몸에 장기들도 이완이 돼서 소화도 잘 되고요. 뇌의 혈류도 잘 돌아서 뇌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잠에 대해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잠을 잘 자면 내장 지방이라든지 살도 빠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6시간보다 덜 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간은 당을 많이 만들고요. 이러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인슐린은 혈관 속에 있는 당분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축적시키고요.
그럼 살이 찌고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꾸 뭘 먹게 됩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떨어지고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져서 식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일을 해서든 누구를 간호해서든 아니면 정말 책을 읽어서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다음날에 약간 만족도의 차이는 따름이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런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지방으로 축적되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잠을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잠자기 전에 이런 복식 호흡이라든지 명상, 반신욕이라든지 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스마트폰을 좀 자기 전 30분 전에는 다른 곳에 갖다 놓는다거나. 우리 마지막으로 달리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릴 때 어느 정도로 달리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존2 달리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심박수에 따라 가지고 존 1, 2, 3, 4로 나눠지는데 존 2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심박수를 잴 필요는 없고요. 좀 숨은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체지방이 잘 감소되고 근손실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음까지 건전하고 생기차고 젊게, 뇌도 그렇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저속노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 존2 달리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 간, 온열, 림프, 수면, 이런 해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한번 리셋시키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약과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이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완전 해독으로 내 몸 리셋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